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그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의 차이점은, 하이브리드는 고전압 배터리 냉각, 고전압 배터리 냉각을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랭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블로어 모터의 단수를 제어를 해서 공기로, 차량 실내에 있는 공기로 배터리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랭식으로만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순행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행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전압 배터리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출력이랑 수명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전압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히터라는 친구를 통해서 배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사용을 하죠. 근데 그 배터리 히터도 마찬가지,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느냐? 냉각수를 데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순행식으로 냉각수가 배터리에게 전달이 돼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에 따라서 공랭식이나 순행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부 열 교환을 저부하 시에는 라디에이터에서, 고부하 시에서는 어디 에어컨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팽창 밸브를 적용을 해서 배터리 셀의 온도를 몇 도, 45도 이하로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전용으로 EWP와 PE 부품용 EWP가 적용이 되어 있다. 즉, 두 개의 EWP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PE 부품용 EWP는 우리 기존에 보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전용, 그 앞에 HPCU 또는 EPCU, 파워 컨트롤 유닛을 위한 냉각수 EWP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고전압 배터리용 EWP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특이하게 3웨이 또는 4웨이 밸브를 사용을 해서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옥타 밸브로 사용을 합니다. 즉 8개의 구멍이 있는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공랭식 먼저 보겠습니다. 공랭식은요, 가장 1세대 때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아이오닉 EV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가운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냉각 팬이 그 차가운 공기를 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배터리 내부에 차가운 공기를, 냉각된 공기를 땡겨와서 냉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외부로 게끔 빠져나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는 어떻게 하느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제어를 하고 있고, 배터리 내부 온도 센서와 배터리 외부 온도 센서, 즉 내기 온도 센서와 외기 온도 센서 두 가지가 뭘 하나요? 서로 제어를 하겠죠. 외부의 온도가 너무 차가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외부의 온도가 뜨거울 때는 내부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기와 내기의 온도의 차이를 확인해서 누가 BMS라는 친구가 뭘로 제어하냐요? PWM 방식으로 쿨링 팬을, 냉각 팬을 제어합니다. 자, 순행식의 경우에는요. 네, 순행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 캡이 좀 달라요. 압력 캡에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압력 캡은 전기차 관련 냉각 시스템과 라디에이터가 뜨거울 때는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분출돼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압력 캡을 절대 열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 색상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핑크색 또는 뭐 그 초록색 들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냉각수는 일반 냉각수 색깔입니다. 일반 냉각수는 이렇게 압력 캡에 뜨거울 때 열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 전기자동차 고전압 배터리용 압력 캡은요, 이렇게, 자, 취급자만 손을 대세요, 취급자 이외에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저렴 냉각수, 저전도 냉각수,
전도성이 약한 냉각수는 파란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전도 냉각수는 물과 혼용해서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는 절연 냉각수를 사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절연 냉각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HPCU 쪽에, PCU 컨트롤 유닛 쪽에 절연 냉각수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절연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냉각수를 사용을 하느냐? 배터리, 즉 고전압 배터리가 아니라 PCU 쪽에는 일반 냉각수를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저전도 냉각수, 즉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는 혹시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 냉각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전기차 아이오닉 EV든 뭐 보시게 되면 자, P 부품 쪽 파워 컨트롤 유닛 있는 쪽은 색깔이 핑크색 또는 녹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 고전압 배터리 쪽은 파란 색깔 저전도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압력 캡을 풀고 잠그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일반 냉각수에 있는 압력 캡은요, 왼쪽으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릴리즈 풀리게 되어 있고요. 자, 내 절연 냉각수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나사산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 부품은 첫 번째로는 EWP,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전자식 워터펌프. 자, 전자식 워터펌프는 주로 무슨 방식이에요? 원심식 펌프 방식이고요. VCU, Vehicle Control Unit으로부터 신호를 전달을 받습니다. 신호를 전달을 받아서 뭐하게? 냉각수를 강제 구동할 수 있게끔.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는 뭐가 없어요? 워터펌프가 없죠. 워터펌프가 없어서 EWP, 전기로 강제 모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측 EWP와 고전압 구성부품 측 EWP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온도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EWP를 구동하고 고전압 배터리 측과 고전압 구성품 측을 개별로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러가 있고요. 냉매를 이용하는 냉각하는 구성품으로 칠러 내부에는 냉각수와 냉매 동시에 흐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의 액체 냉매가 고온의 냉각수로부터 열을 받게 되면 기체로 증발해서 냉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외기 온도가 높을 때 사용하면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 효율이 올라간다. 즉, 자, 냉각을 할 때요, EWP를 활용을 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디에 있는 냉매? 에어컨의 냉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에어컨에 있는 냉매를 활용을 해서 그 냉매에 뭐 할 때 고온의 냉각수로부터 열을 받게 되면 이 저온 액체의 냉매가 뭐 기체로 증발하면서 냉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때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 효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순행식의 냉각 시스템 주요 구성품입니다. 자, 첫 번째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는 고전압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승온 히터, 그 다음 냉각수 호스에 장착이 돼서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 유닛은 온도 센서의 신호값을 기준으로 뭐 할 때 EWP를 구동시키거나 3웨이 밸브를 작동시킵니다. 자, 3웨이 밸브는요, 전자식 액추에이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에서는 3웨이 밸브가 없었어요. 자, 이 3웨이 밸브는 어디 있죠? 우리 에어컨 컴프레셔에 있는 냉각을 담당하는 그쪽에서 장착이 되고요. 이 전자식 액추에이터 방식의 3웨이 밸브가 뭐 하냐면 냉방과 난방 영역에서 따라서 방향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승온 히터라는 게 있죠. 배터리 승온 히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전압 배터리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 즉 지금 같은 겨울철에 배터리가 온도가 낮게 되면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의 정상 작동 온도로 빨리 승온하기 위해서 배터리 승온 히터를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 승온 히터는 방식은 냉각수의 온도를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를 우리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야 상승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엔진이 가동하고 있을 때, 엔진이 구동하고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엔진이 구동하고 있을 때 냉각수 서머스탯이 열리게 되면 냉각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엔진에 뭐 워터 자켓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워터 자켓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흘러 들어간 워터 자켓에서는 뭐 실린더에 있는 고온을 식히잖아요, 냉각수가. 그럼 냉각수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냉각수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한 84도, 85도, 6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전기차는 그 정도로 올릴 수가 있나요? 없죠.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히터인 승온 히터가 주전자처럼 생겼습니다. 냉각수가 그 안에 고여 있고 뭐예요? 그 관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관에다가 뭘 흘려줘요? 고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고전류를 흘려주면 열이 발생할 것이고 냉각수는 그 안에서 데워질 겁니다. 즉 주전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포터2 EV 기준으로 부품을 냉각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첫 번째 리저버 탱크입니다. 자,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서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디 EWP 1번 EWP가 구동을 하면서 리저버 탱크에 있는 냉각수를 쫙 빨아 당기겠죠? 빨아 당겨서 어디로 가나요? PE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모듈, 그 다음에 배터리 스모니터를 통해서 칠러, 그리고 자, 3웨이 밸브를 통한 다음에 EWP 2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 EPCU와 OBC 구동 모터 라디에이터를 해줘. 자, 그 말인즉슨 뭐예요? 자, 요렇게 앞쪽 3웨이 밸브가 여기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잘라서 이 앞쪽은 뭐 배터리 쪽 EWP가 관장하고요. 뒤쪽은 뭔가요? EPCU, OBC 구동 모터니까 파워 유닛이죠. PE 부품이잖아요. 파워 일렉트릭 부품이니까 전력 변환 장치 부품은 EWP 2번이 구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EWP가 하나, 두 개가 구동하면서 뭐예요? 배터리를 냉각시키고 PE 부품을 냉각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배터리 쪽에는요, 뭐가 달려있어요? 승온 히터와 칠러가 달려있고, 칠러는 뭐? 에어컨 컴프레셔랑 연결이 된다. 에어컨 컴프레셔에 있는 뭐? 냉매를, 저온 상태의 액체 냉매가 뜨거운 냉각수를 만나면 기화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차가운 그 온도를 어디 배터리에다 활용을 해서 냉각시켜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냉각 부품, 고전압 배터리 냉각, 밑에는 PE 부품만 냉각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냉각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히트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죄송합니다. 자, 히트 펌프가 적용되어 있는 사양의 차량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뭔가요? 3웨이 밸브가 하나, 두 개 있죠. 하나는 모터 냉각수 전용 3웨이 밸브, 하나는 배터리 냉각수 전용 3웨이 밸브. 자, 이 3웨이 밸브가 뭘 해주냐? 메인 콘덴서 열교환 장치라 되어 있죠. 자, 원래 히터, 이제 전기차에서요, 옛날 전기차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웨이 밸브가 없던 시절, 즉 공냉 방식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히터를 틀려고 하면 항상 뭐가 돌아야 돼요? 고전압을 사용하는 PTC 히터가 돌았어야 됩니다. PTC 히터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있는 PTC 히터. 자, 이 PTC 히터라고 하는 친구가 뭐 하는 친구예요? 앞에서 전열기잖아요. 앞에서 전기의 힘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뒤에서 블로어가 바람을 불어주면 따뜻한 바람이 차의 실내로 들어가서 히터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열기는 뭐가 많이 나와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전기차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면, 자, 기존의 공랭식 전기차에서 전기를 많이 먹으면, 원래 전기차에서 전기는 주행거리가 길어야 하는데 전기를 다른 곳에 많이 씁니다. 히터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충전을 자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운전자는 날이 추워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히터를 좀 덜 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어떻게 돼요? 이 전기차가 순행식 쿨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순행에서 뭐 한다고요? 배터리 승온 히터가 배터리를 승온시켜 주잖아요. 언제? 겨울철에. 그러면 뭐가 돼요? 따뜻한 냉각수가 생겼네요. 그 따뜻한 냉각수를 뭐 해주면 될까요? 3웨이 밸브를 통해서 메인으로 보내주게 되면 PTC 히터도 마찬가지로 히터 역할을 해주지만 PTC 히터 말고 따뜻해진 냉각수가 흐르게끔 만든 히터코어처럼 만들어주고 그 뒤에서 블로어를 불어다가 주면 뭐예요? 따뜻한 바람이 어디로 들어가? 차 실내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어차피 고고전압 배터리의 효율을 위해서 냉각수온을 따뜻하게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따뜻하게 했을 때 너무 또 올라가면 배터리 냉각돼야 되니까 그럼 열교환하면서 냉각수는 점점 따뜻해질 것이고 따뜻해진 냉각수를 뭐예요? 차량 실내에 따뜻한 공기만 넣어주면 히터가 되잖아요. PTC 히터를 굳이 오래 장시간 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전기 에너지를 아끼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아이오닉 5, EV6라던가 다양한 전기차들이 순행 방식을 사용을 하고 순행 방식에 또 3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주행 가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차량 실내에서 히터를 마음껏 틀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트펌프가 미적용된 차량은요, 여기 보시면 아까 PE 부품이 있는 쪽에 뭐가 없어졌어요? 3웨이 밸브가 없어졌죠. 그래서 3웨이 밸브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던 거죠. 냉각수 산도 측정, 즉 비중을 측정하는 거. 옛날에는요, 냉각수 비중을 어떻게 맞췄냐면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그쵸? 냉각수 비중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냉각수 원액에다가 수돗물을 섞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있는 파란색 비중을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냉각수를 부어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계절용 부동액이 이미 희석된 상태로 나와서 굳이 수돗물을 희석하지 않고 부어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마 지금이 시즌일 겁니다. 12월달, 이제 1월달, 2월달 차량 온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냉각수 교체 들어가죠. 왜 냉각수 교체 들어가요? 뜨거운 여름철에 냉각수가 부족해서 냉각수 부동액을 부었으면 좋은데 부동액을 안 붓고 뭘 부어요? 수돗물을 붓죠. 수돗물을 부었더니 수돗물은 뭐예요? 0도 이하가 되면 꽝꽝 얼어버리죠.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뭐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블럭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 교체가 많이 들어가게끔 되는 것이죠. 자, 리저버 탱크의 구성 위치입니다. 자, 리저버 탱크 구성 위치인데 아이오닉 5와 포터 2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오닉 5는요, PE 부품, 즉 MCU 그 다음에 모터 이런 쪽은 따로 일반 냉각수를 사용해서 핑크색 냉각수를 사용을 하고요. 배터리 쪽은 파란 색깔 저전도 냉각수를 사용을 합니다. 포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전도 냉각수 하나로 하냐면 다 써요. 저전도 냉각수 하나로 배터리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PCU도 시키고 그리고 모터도 시키고 이 하나로 다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러죠. 포터는 뭐예요?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안 되죠. 아이오닉 5는 차량 가격이 좀 더 높은 차량이죠. 그래서 냉각수를 두 개를 별도로 따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포터2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원을 보시게 되면, 자, EWP, 전장 EWP와 고전압 EWP 두 개 다 거진 원심 펌프의 작동 조건도 비슷합니다. 회전 속도 똑같고요. 나머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작동 온도 조건이 달라요. 전장 EWP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 사이에 작동할 수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도에서 130도, 영상 130도까지 배터리를 EW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터2 E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냉각수 용량은 약 11.4리터, 약 11.5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교체 작업입니다. 아이오닉5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저버 탱크의 압력 캡을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탈거해 줍니다. 왜? 고전압 배터리 쪽은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언더커버 탈거하고 프론트 범퍼를 탈거한다라고 하는데 프론트 범퍼 탈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작업했듯이 어디 앞쪽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를 푸시면 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푸시고 냉각수를 출수한 다음에 다시 자 이제 냉각수 이건 포터고요. 냉각수를 출시해 주시면 됩니다. 포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전도 냉각수를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 다음 뭐예요? 전자식 워터펌프 구동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EWP를 강제 구동시킵니다. 자, EWP 강제 구동을 시키고 하다 보면 약 30분에서 또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까지 뭐 해야 되냐면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냉각수에 기포가 섞여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에어 빼기를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자,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EWP 강제 구동시키시게 되면 베어링 마찰로 인해서 구성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에어 빼기가 완료될 때까지 EWP 강제 구동을 반복한다. 즉 EWP가 한번 돌고 나서 멈출 거죠. 그 멈춘 상태에서도 뭐예요? 기포가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면 냉각수 보충해주고 뭐예요? 계속 EWP 강제 구동해서 에어 빼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구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EWP에 소음이 들어들고 리저버 탱크에 공기방울이 발생하지 않으면 냉각 시스템의 공기 빼기는 완료된 것이다. 예전에는요, 진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진공을 사용을 해서 냉각수를 밀어내면서 에어 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요, 밀어내면서 에어 빼기를 하다 보니까 진공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진공 압력을 잘못 까딱 잡으면 배터리 패키징 내에서 어떻게 돼요? 냉각수로가 뻥 하고 터져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냉각수가 터져서 새다 보니까 배터리 전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진공으로는 잡지 않고요. EWP 강제 구동 시켜서 1시간 반 이상 구동을 시켜서 에어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또 발생을 하죠. 무슨 단점? 12V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2V 배터리를 항상 뭐 하라고요? 충전기에 물린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여기 지금 진단기에는 안 나왔는데 진단기 자체에서 하시다 보면 거기에 나와요. 12V 배터리 저전압 경고하면서 12V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 충전하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기차 냉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냉각 시스템이 크게 별게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EWP 강제 구동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저전도 냉각수 사용한다라는 거 하나, 배터리 스모니터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웨이 밸브를 활용을 해서 뭐예요? 차량 실내에 히터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도 냉매를 활용을 해서 냉각도 시켜준다라는 거 하나. 총 4가지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전기차 냉각 시스템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쪽인데요. 1차 전지, 2차 전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액도 바로 넘어가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저하고 뭐 했나요? 이 파우치형 셀 하나 뜯어봤죠? 파우치형 셀 하나 뜯었을 때 자, 우리 지금 와인딩 방식이었나요? 스태킹 방식이었나요? 우리는 스태킹 방식이었죠. 왜? 양극, 분리막, 음극을 하나씩 쌓는 공정으로 밀도 향상과 높은 안정성에 장점이 있으나 와인딩 방식에 비해 높은 생산 단가와 긴 제작 시간이 단점으로 적용된다. 자, 여기 스태킹, Z 스태킹 보시면 자, 우리가 그때 저번에 벗겨낼 때 양극, 음극, 분리막 탁탁탁 벗겨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스태킹이 돼 있었죠? 스태킹을 우리가 풀면서 하나씩 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타입이었어요? 스태킹 방식의 배터리, 셀 배터리 타입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와인딩 방식은 왜 단점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스웰링 현상이 생깁니다. 어디서? 여기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웰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와인딩 방식이 아니라 스태킹 방식을 활용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고전압 배터리는 팩이 있고 모듈이 있고 셀이 있습니다. 최소 단위가 셀이고요. 셀이 모이면 모듈, 모듈이 모이면 팩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셀, 모듈, 팩이었는데 지금은요, 셀 투 팩, 즉 모듈이 사라지고요. 팩 자체에다가 셀을 박아 넣는 셀 투 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팩 자체에 패키징으로 나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고전압 배터리를 만들어내고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셀은 최소 단위, 배터리의 최소 단위고요. 한 개당 3.75V의 뭐예요? 기전력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모듈은 뭐 8개가 될 수도 있고 1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75짜리 8개 묶으면 30V가 될 거고요. 3.75짜리 16개 묶으면 60V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제 그 모듈을 몇 개 묶을 거냐, 모듈을 하나만 쓸 거냐, 모듈을 8개 쓸 거냐, 모듈을 4개만 쓸 거냐, 그러면 뭐 240V가 될 수도 있고, 60V에 4개에도 240V가 될 수 있고, 정말 종류를 다양하게 배터리를 묶어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용어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8시에 만나 뵙게 되면 또 실습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